자, 오늘 1교시의 학습 목표입니다. 비행체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고정익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회전익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내용은요, 비행체의 특성, 고정익의 특성, 회전익의 특성입니다. 자, 오늘 학습 전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미리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비행체의 특성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다양한 비행체의 형태에 따라서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비행체는요,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학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비행체 형상에 따른 분류, 고정익 형태, 고정익 특성, 회전익 형태, 회전익 특성, 혼합형 형태, 혼합형 특성입니다. 비행체의 형상에 따른 분류 중 우선 고정익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서해해경청에서 사용하는 고정익 항공대에서 CN235 수송기를 항공기로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의 그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항공기 혹은 비행체의 형태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부터 전달해 드리는 부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비행기라고 흔히 사회에서는 말을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전공으로서 학습을 하시기 때문에 항공기 혹은 고정익이라는 전문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진을 보셨을 때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뭘까요? 일반인 분들이, 비전공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비행기 형태는 똑같게 이루어져 있나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우선 파악하신 분들은요, 굉장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이시네요.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제가 동그랗게 원으로 해드린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해외여행 시 이용하시는 보잉 747 같은 그러한 고정익 항공기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전방 방향으로서 추력 프로펠러가 달려있다라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러한 프로펠러를 따로 돌려주기 위한 엔진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이 눈여겨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고요. 후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꼬리 날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고정익 항공기의 꼬리 날개 부분하고 형상이 똑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체의 하단부, 한마디로 지면에 맞닿아 있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바퀴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체의 기수 부분, 바로 하단부에도 이렇게 바퀴가 장착되어 있네요. 이러한 착륙 장치를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랜딩 기어라고 부릅니다. 랜딩 기어라고 이야기를 들으시면요, 일단 우리말이 아니고 바로 영어죠. 항공 관련해서는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제 공통 언어로서 영어를 채택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랜딩은 말 그대로 랜드 자체가 땅이고요. 랜딩은요, 착륙을 말합니다. 그런데 랜딩 기어이기 때문에 착륙을 하기 위한 보조 수단인 기계적인 요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고정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헬리콥터 형태의 회전익과 가장 랜딩 기어 관련해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비행체의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면에서 비행하고 있는 고정익 형태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선 슬라이드와 똑같은 CN235 항공기인데요. 이번에는 스페인 공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정면에서 비행하고 있는 이러한 고정익 형태를 보시게 되면요, 기체 기수 부분이죠. 영어로는 노즈라고 합니다. 자, 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즈라는 용어를 들으신다 하시더라도 너무 혼란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일단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사진은요, 측면 사진을 통해서 고정익 항공기의 전체적인 특성을 먼저 파악을 했고요. 현재 비행을 하고 있는 항공기의 정면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펠러는요,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프로펠러가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다른 특징이 있죠. 비행 중이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사진과 가장 큰 차이점은요, 랜딩 기어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랜딩 기어라는 명칭 자체는요. 착륙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보조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기계적 장치는 맞습니다만 기어기 때문에 일단은 수납이 되고 혹은 바깥으로 노출이 되는 구조가 1차원적으로 구상된 랜딩 기어의 형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크게 중요한 지금 학습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단 이렇게 날개 부분에 램프가 들어와 있죠. 이러한 부분도 항공 관련해 가지고 등화 관제에 이러한 부분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무인기 기준으로서 이 비행 형태를 배울 거기 때문에 일단 램프 관련돼서는 오늘은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익의 특성입니다. 고정익은요, 영어로 우리가 픽스드 윙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고정하다, 픽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요, 따로 복습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고정익의 가장 큰 특징은요, 날개 자체가 기체의 수평으로 붙어 있어서 고정되어 있는 형태이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요, 흔히 우리가 비행기라고 말하는 그러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날개 부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모터 혹은 구동 엔진보다 왕복 엔진이나 분사 추진 엔진 등을 장착할 수 있어서 비행 속도가 빠르며 날씨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고 적재 화물 무게의 제한이 적다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요. 여기 날씨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고라는 겁니다. 적게 받는다의 기준은요. 회전익 특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정익은 날씨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라는 뜻이다라는 거 절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이기 때문에 기상 악천후에 무조건 대처하기 편하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해하시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전익에 비해서는 날씨 변화의 영향이 적다라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착륙을 위해서 활주로가 필요하고 빠른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정지 비행이나 저고도 좁은 공간에서의 임무 또는 느린 속도에서의 임무 비행에 큰 제한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고정익 항공기 관련해서 기준을 두고 제가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고정익을 설명을 드릴 때에는 회전익과 비교해서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빠르게 학습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고정익이 활주로가 필요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파일, 기체 이름은요, 해리어라고 합니다. 고정익 형태의 항공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직 이착륙 기술을 도입을 해서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에서 개발된 기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요, 일단 일반적인 지면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겁니다. 어떠한 형태일까요? 그렇죠. 항공모함입니다. 활주로는 아닙니다. 항공모함이고요. 항공모함 위에서 수직 이착륙 위에서 이렇게 해리어가 이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건데요. 항공모함이라고 하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활주로라고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주로의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하면요. 단순하게 우리가 대입을 해봐도 항공모함의 직경, 길이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생산성과 비용성적인 면에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활주로를 계속해서 늘린다라는 개념, 우리가 선박에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함재기를 이렇게 수직 이착륙으로서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개발된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랜딩하는 착륙되는 모습이죠. 생각보다 요동치는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항공기에 작용하는 물리적인 이러한 요소들 관련해서 학습을 하시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비행체가 비행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되는 힘은요. 양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뜨는 힘, 부양력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시는데요. 정확하게는 양력으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회전익 같은 경우에는요. 수직 이착륙을 하기 때문에 회전하는 프로펠러가 양력을 발생시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해리어 같은 경우에는요. 양력이 아니고요. 터보제트 엔진을 통해서 추력을 발생시켜서 이륙하고 착륙하는 기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밀한 착륙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재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기종의 해리어라 하더라도요, 파생기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조금 더 조종사에게 충격이 가해지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는 기체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네요. 자, 모든 고정익이 활주로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만 모든 고정익이 수직 이착륙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하셨네요. 자, 계속해서 회전익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H-1H 휴이 헬리콥터고요. 잘 보시면 앞서서 학습하셨던 고정익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고정익의 이름 유래는요, 동체의 날개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회전익이라고 제가 써드렸죠. 맞습니다. 날개가 회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러한 로터 블레이드 회전을 한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체 바로 위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메인 로터가 있고요. 하단부 꼬리 날개 쪽에 테일 로터가 있네요. 자, 이 부분을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회전익이라는 이름의 유래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고요. 그 다음 착륙 관련해서는 랜딩 기어라고 우리가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태가 지금 헬리콥터는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착륙 장치는요, 회전익 관련해서 주로 회전익은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는 수직 이착륙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랜딩 기어 개념으로서 스키드라고 따로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러한 명칭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분 지으실 수 있어야지 전공자로서 활약하시기 편하실 건데요. 일단 이러한 스키드는요, 랜딩 기어와 다르게 약간 뭐죠? 스키의 형태를 떼고 있죠. 그런데 또 스키만큼 길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항공기의 랜딩 기어로서 실제로 눈 위에 설상지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스키를 랜딩 기어로서 장착하고 있는 그러한 기체들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기체에 장착되는 스키보다는 짧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키드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상에서 활주할 수 있는, 한마디로 바퀴가 달려있는 형태는 아니죠. 그 이유는 다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회전익은 활주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상에서 활주하는, 영어로 택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택싱 단계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수직으로 이륙하고 착륙하는 데 있어서 지면하고 접지만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간단한 구조에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리콥터 형태로서 대표적인 회전익 형태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선 사진과 가장 큰 차이점 혹시 여러분들 파악하셨습니까? 네. 학습을 하고 계시면요, 제가 주로 형태를 떠나서 일단은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한마디로 비행에 관여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먼저 찝어드리고요. 그 다음 비행을 했기 때문에 착륙의 개념이죠. 이러한 착륙 관련해서 보조수단들 후차적으로 설명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선 헬리콥터와 형태에 따라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메인 로터라고 하는 동체 위의 회전익, 이 회전익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치누크 헬리콥터는요, 테일 로터 개념이 없죠. 꼬리 날개라는 개념보다는요, 메인 로터 동체 부분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쉬운데요.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정확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메인 로터가 두 개 있는 구조고요. 이러한 형태의 헬리콥터는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형태다라고 저희가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고정익 항공기가 비행하고 있는 정면 사진 보셨던 거 기억나실 건데요. 그때는 바퀴 형태의 랜딩 기어를 수납을 했죠. 이 치누크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요, 따로 비행하고 있는 도중에서도 수납을 하진 않았네요. 그래서 수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랜딩 기어, 도대체 왜 수납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고정익에 비해서 회전익은요, 상대적인 최대 속도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 관련해서 굳이 무리하게 이렇게 바퀴를 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거리 운용 혹은 수송용으로 운용을 할 때에는요, 굳이 이러한 바퀴, 랜딩 기어를 수납하지 않는 형태의 이루고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치누크 헬리콥터가 착륙해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비행 사진과 착륙 사진을 모습을 비교해서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준비를 한 건데요. 앞서서 회전하고 있었을 때 이 프로펠러 부분하고요, 지금 착륙해 있는 상태에서의 프로펠러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뭔가 약간
이 로터 블레이드 부분이요, 축 처져 있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네. 그러면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혹시라도 이거 고장난 거 아닌가? 파손난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하셨으면 안 됩니다. 예. 일단은 우리 회전익은요, 말 그대로 날개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회전익입니다. 자, 그런데 날개가 회전을 한다라는 건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치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피치라는 건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띄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이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피치 관련해서는요, 가변 피치가 있고 고정 피치가 있습니다. 추후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멀티콥터는요, 고정 피치이고요. 이러한 회전익 중에서 헬리콥터 형태는요, 가변 피치라고 합니다. 자, 제가 조금 손을 좀 써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릴 건데요. 제 손을 한번 보시죠. 제 주먹이 모터라고 생각하시면요, 멀티콥터 같은 경우에는 모터 위에 이렇게 프로펠러가 얹어있는 형태에서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구조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러한 헬리콥터 형태는요, 가운데 구동축이라고 하는 머스트, 기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위에 로터 블레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회전을 빠르게 해서 우리가 회전익이기 때문에 이륙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로터 블레이드 자체가요, 일단 각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가변 피치 구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까이에서 혹은 언론 매체에서 여러분들이 헬리콥터 형태를 보시게 되면요, 꼭 이 부분을 유의 깊게 보십시오. 머스트하고 메인 로터 사이에 사람으로 따지면 힘줄 혹은 인대 역할을 하는 스왓이라는 이러한 구조 형태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인 로터가 회전 시에 스왓이가 관여를 해서 따로 이렇게 가변 피치 형태로서 각도를 바꿔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펠러 자체도요, 조금 착륙 시에는 축 늘어진 형태를 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로터 블레이드의 무게 때문에도 이렇게 쭉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요, 고정익과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 회전익의 대표적인 가변 피치라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회전익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전익은요, 회전 말 그대로 로터리 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요, 간혹가다 도로에서 로터리 만나시죠? 그 로터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진입하시면 회전을 하게 되어 있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따로 시간 들이셔서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로터리 윙 회전익이다라는 거 오늘 이 시간에서 바로 그냥 한 번에 암기해 주시고요. 회전축에 설치되어서 그 축 주위에 회전 운동을 하면서 양력을 발생시키는 형태이다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모터와 회전 날개가 수평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상하 또는 전후, 좌우 어느 방향으로도 비행할 수 있으며 좁은 공간에서 정교한 비행이 가능합니다. 활주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중저속으로 단거리 비행을 요하는 분야에서 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이미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앞서 고정익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고요. 지금 방금까지 회전익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는데요. 고정익과 회전익의 각각 장단점이 서로 다르죠. 고정익의 장점은요, 회전익의 단점 부분이기도 하고요. 고정익의 단점은요, 거꾸로 회전익의 장점 부분하고도 바로 매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아다니는 형태 비행체는요, 고정익과 회전익, 크게 이 두 가지 부류로 카테고리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하기 때문에 이 고정익의 장점과 회전익의 장점 둘 다 섞어서 활용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해서 파생된 기체가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혼합형 형태로는요, V22 오스프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스프리는 여러분들께서 영화나 애니메이션, 이러한 액션 장르 부분에서도 특히 많이 보셨을 거고요. 밀리터리물 같은 경우에도 간혹 가다가 소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모른다 하시더라도 이러한 형태를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이 사진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단, 프로펠러가 있네요. 사진만 보셔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헬리콥터 형태에서 취하고 있는 프로펠러 회전익 형태이긴 한데 이 사진에서는 3옆 프로펠러가 3개가 달려있네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양력을 좀 더 용이하게
발생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인 2옆 프롭이 아닌 3옆 프롭이구나 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꼬리 날개 쪽을 볼까요? 헬리콥터 형태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오히려 고정익 형태에 가까운 꼬리 날개 형태죠. 테일 로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고정익 꼬리 형태하고도 굉장히 다른데요. 저의 손을 한번 봐주시면요. 일반적인 스테빌라이저, 꼬리 날개 같은 경우 고정익은요. 이렇게 크로스 되어 있죠. 십자가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로는요. 버티컬 스테빌라이저라고 하고요. 이 가로는요. 호라이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오스프리의 꼬리 날개 형태는요. 버티컬 형태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추후 학습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학습을 하시겠습니다만 이러한 형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측면 부분에서 받는 측풍 관련해서 저항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한마디로 면적이 크게 측면 부분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통일성 있게 강조해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륙하는 부분, 한마디로 양력 발생 부분을 체크하고 나서 착륙 부분, 랜딩 기어 쪽도 제가 꼭 반드시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자, 랜딩 기어는 어떻게 되어 있죠? 바퀴 형태네요. 그러면은 활주로, 지상에서 활주도 가능한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 사진처럼 지금은 이 프롭 부분이 위쪽으로 향해 있죠. 수직 이륙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혼합형의 형태 구조에도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오스프리입니다. 이번에는 앞선 사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보이시나요? 자, 양력을 발생시켰던 프롭 부분이요. 방향이 전방 방향으로 전이 되었고요. 그 다음 착륙을 도와주는 랜딩 기어는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치가 있으신 분들 파악이 끝나셨죠? 일단 전방 쪽을 향해 가지고 이동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고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랜딩 기어 부분은 수납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행 형태를 천이 비행이라고 합니다. 저의 손을 한번 봐주시면요. 최초의 오스프리가 이러한 혼합형은요. 이륙을 할 때에는요. 제자리에서 우리 회전익 특성처럼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프로펠러가. 그리고 프로펠러가 회전함에 있어서 제자리에서 수직 이륙을 하겠죠. 일정 고도 도달했을 시에는요. 이러한 프롭이 전방 쪽으로 각도를 틀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트는 부분을요. 천이 비행이라고 합니다. 천이 비행을 통해서 이제 운용 시에는 고정익의 장점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네요. 그럼 착륙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역순이겠죠. 자, 그래서 혼합형의 특성입니다. 혼합형 말 자체 우리 특히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 많이 분류해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거 익숙하실 텐데요. 하이브리드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영문 항공기 카테고리에서 만나시게 되면요. 아, 혼합형이구나. 수직 이착륙도 되고 고정익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비행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오스프리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틸트 로터라고 부르는 장르이기도 합니다. 틸트 로터 같은 경우에는요. 가변 피치, 꼭 가변 피치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틸트 로터 혹은 하이브리드라고 불리면서 수직 상태에서는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을, 수평 상태에서는 고정익처럼 고속으로 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하신 바와 같이 고정익의 장점과 회전익의 장점을 혼합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빠르겠네요. 틸트 로터는 고정익 고속 순항 능력과 회전익의 수직 이착 능력을 모두 갖추어서 비행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할 수는 없죠. 조금 안타깝지만 혼합형의 가장 큰 복잡한 단점입니다. 일단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고정익과 회전익의 특성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설계를 한다. 이런 단순 접근 방식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요. 구조 자체가 단순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비 부분, 생산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구조로 인해서 일단 조종사 개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운용 관련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기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복잡한 구조로 인해 조종 및 운용이 다소 복잡하고 기체 제작비가 높다. 생산 단가가 굉장히 비싼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여행 여러분들이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고정익 항공기를 수송용 항공기로서 많이 활용하는 이유가 있죠. 일단 속도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일단 고정익이 회전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최대 이륙 중량, 페이로드라고 합니다. 이러한 높은 페이로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혼합형 특성을 가진 비행체를 통해서 혹시 해외로 여행을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 방금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단점 때문입니다. 일단 복잡한 구조 때문에도 그렇지만요. 조종 능력 또한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높습니다만 일단 비행 안정성 관련해 가지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천위비행이라는 이러한 특성이요. 늘 어떠한 기후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그러한 구조가 아닙니다. 천위비행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시도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인들 수송용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체 제작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요. 경량 항공기든 일반적인 항공기든 고정익 형태의 금액 단가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무리 비싸다 그래도요. 최대한 500억 정도 이상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틸트로트 오스프리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이 보안 관련해가지고 크게 100% 완벽하게 오픈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이상의 금액도 측정이 되어 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작 단가가 높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천위비행 관련해가지고 동영상 한번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 잘 하셨나요? 자, 천위비행에 대해서 실질적인 운영 관련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시청하셨는데요. 조금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방금 보신 이 천위비행 관련한 기체들은요. 전부 다 특별한 별명이 초창기에 붙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과부제족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요. 그만큼 천위비행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스프리조차도 천위비행 관련해서 비행 시도를 했었을 때 추락사고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네요. 자, 오늘 고정익과 회전익의 특성 차이 관련해서 키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요. 고정익은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전익은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죠.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회전익에 비해서 최대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저속 비행 시 굉장히 불리합니다. 실속이라고 하는 속도를 잃는 그러한 경우에는요. 실속 발생 시 추락을 하게 됩니다. 회전익 같은 경우에는 고정익과 다르게 제자리 정지 비행, 호버링이 가능하죠.
하지만 고정익에 비해서 이동 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악천후 운용에는요, 상대적으로 고정익이 유리하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륙간 비행 시 만약에 그러한 비행 시 항공기를 하나 선택해서 운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가장 유리한 형태의 항공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고정익 형태죠. 최대 속도와 비행 운용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리콥터 타시고 해외로 나가시는 그러한 여행 하신 분들 없으시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틸트 로터가 수직 상태에서 수평으로 틸트 전이하는 비행은 명칭이 제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천이 비행입니다. 하지만 만능은 아니고요. 물리법칙상 굉장히 위험한 비행이기 때문에 일단 기체의 구조 자체도 구조적으로 복잡한 형태고요.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자, 오늘 학습 정리입니다. 고정익의 장점은 빠른 속도와 긴 운용 시간, 회전익의 장점은요. 수직 이착륙, 제자리 정지 비행인 호버링입니다. 혼합형은 고정익과 회전익의 장점을 합친 형태를 뜻합니다. 참고 자료이고요. 자, 다음 차시 예고입니다. 다음 차시에서는요, 항공기의 비행 원리에 대해서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